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이제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병인 보험의 트렌드를 알고 있나요? 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AI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장기 요양 필요성이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주된 이유입니다. 1번, 고령화로 인한 장기 요양 수요의 증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간병 비용 부담의 완화.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국가제도의 한계 보완.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증이 아니거나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가족 간병 부담 경감. 간병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가족 간 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험을 통해 전문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족의 부담이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대비. 간병이 필요한 사항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교통사고, 뇌출혈, 중증 질병 등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이렇게 챗 GPT가 말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고령화 대응, 경제적 부담 완화, 제도 보완, 가족 부담 경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 필요 여부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방적 차원으로서의 준비로 간병인 보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1번 고령화 대응, 2번 경제적 부담 완화, 3번 제도 보완, 4번 가족 부담 경감, 5번 갑작스러운 사고 대비, 그리고 저는 6번 기타입니다. 2번, 4번, 6번 대부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크게 2가지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 왜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됩니다. 한 달만 사용해도 월 300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2번, 4번 가족 부담 경감.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이란 간병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간병을 해주는 사람, 쉽게 말해 도와주는 사람. 간병인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간병인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양보호사, 간호사, 전문 간병인.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간병인의 조건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도 간병인이 될 수 있고,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전문 간병인도 간병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가족도 포함해서 가족들이 하게 되면 이것도 간병인으로 해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업체에 등록된 사람을 간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아파야지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헷갈려하는 이유가 치매 진단비 혹은 장기 요양 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5가지라고 해서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변효, 옷 입기, 목욕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심하면 장기 요양 등급이 높게 설정되고 낮으면 낮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돼야지 간병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아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다리 골절이나 혹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똑같은 질병이지만 20대랑 60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대가 다리 골절이 생기면 웬만하면 간병인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다리 골절이 되면 당연히 간병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병이든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지만 간병인 보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증, 중증, 나이 상관없이 의사가 입원을 권할 정도로만 아프기만 해도 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집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또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 한방병원도 있고 간병통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용어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에서 말하는 병원은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시설이 있는, 그리고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병원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주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양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 거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간호간병통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필요하면 자기가 불러서 그 간병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간호간병을 해주는 특히 6인실 기준병실에 있는 그 병실에 간병인을 한 명을 주고 한 명을 선임해서 그 병실 전담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호간병 통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병원. 다음은 간병보험의 변천사입니다. 간병보험은 나온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병보험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간병 대체했는가 하면 입원 일당으로 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아시다시피 입원 일당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마다 있는 15일 이상 입원 시 정액으로 얼마 준다, 혹은 10일 이상 입원 시, 90일 이상 입원 시, 오래된 보험에서 가끔씩 이런 담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혹은 진단비를 받아서 간병인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로 넘어오면서 간병인을 사용했으면은 입원 일당을 주는 보험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조금 가입했습니다. 왜냐? 단순하게 입원 일당을 가입하는 것보다 간병인을 사용해서 입원 일당을 했는 것이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세대의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을 가입했는데 3만원, 5만원 받으니까 현실에서는 8만원, 10만원을 줘야 하니까 보험을 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구해보신 분은 알다시피 누구한테 소개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거는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담보들이 생겼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 회사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동일하게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란 것이 비슷한 이름으로 있겠지만은 핵심은 병원, 요양병원, 간호, 간병, 통합병원 세 가지를 정확히 분류해서 정확한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세대, 3세대 중간에 어떤 사람은 간병인 보험을 들었다고 자기는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간호, 간병, 통합보험을 그 부분만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병인을 첫 번째는 들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얼마 나오고 요양병원일 때 얼마 나오고 간호, 간병, 통합보험일 때 얼마 나온다. 세 가지를 정확히 드는 것을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가족간병도 돼야 됩니다. 이때 간병인은 업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픈 정도는 경증, 중증, 상해, 질병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단지 의사가 입원할 정도로 아프기만 하면은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병원, 요양병원, 간호, 간병, 통합병원 세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최종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 첫날부터 감액이랑 면책이 없어야 되며, 두 번째, 보장의 제외 없이 365일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입했던 간병인 보험을 보시면 30일 보상되고 180일 면책되고 다시 30일 보상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간병이랑 공동간병인도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서 말하는 각각은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은 얼마,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얼마, 간호간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얼마 이렇게 각각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카카오톡 문의 받습니다. QRWKAL입니다. 그리고 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QRWK, QRWK Gmail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